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인데 지났었고,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2일은 지키지 못한 적이 있어도 12월 9일은 넘긴 적이 없는데, 오늘은 사실상 이번에는 12월 9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안이 큰 줄기가 합의되어도 소위 이 정감에 대한 쉬트를 정리하는데 12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여야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을 법정기한을 넘어서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엇 때문에 예산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보고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법인세 인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가 25%이고 10%의 지방세가 붙기 때문에 27.5%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 대만은 20%의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망 재조정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자본들이 가까운 대만이나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법인세가 20%인 나라에 공장을 짓겠습니까? 27.5%인 나라에 공장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 활성화 결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경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납득되지 않은 이유로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인하를 거부하고 있어서 첫째, 세법이 합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높아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해외로부터의 국내 투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도 인하가 되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 때 2018년에 무려 3%나 올려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면 무엇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추었겠습니까? 알 수 없는 낡은 이념, 또 부자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부자, 초보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가 인하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훨씬 더 대기업보다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또 법인세가 낮추어지면, 내려가면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주주와 종업원과 협력업체이지 어디 재벌이 법인세 인하의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이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지난 5년간 경제정책 실패가 어디서 왔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실패한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서 법인세를 낮추고 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그걸로 인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동의하지 않아서 이것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예산이 어디에 투입되더라도 조세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에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부디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어서 법인세 인하에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의장께서 중재안까지 내셨겠습니까? 그 중재안조차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법인세를 낮추어서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이 정책을 끝내 거부한다면 이제 1년 조금 뒤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퇴출시켜서 이 법인세 인하가 가능한 의석을 만들어 주시는 것 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에 대해서 부자, 초부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낙인 찍고 편가르기를 하고 거기에 높은 법인세 부담이 초부자 감세라는 이런 낡은 프레이밍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검증된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데서 빨리 동의하고 돌아오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20%를 감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20% 감액 부분을 저는 모두 돌려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부부 가구의 소비 지출은 단독 가구보다 22.7%나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20% 감액하는 것이 지금의 제도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폐지해서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면 많이 주는 것이 좋지요. 또 20만 원도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당 공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임기 중에 정액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20% 폐지를 하면 무려 한 해 1조 6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국가 부채를 무려 1,000조로 올려놓고 자신들의 집권 시기에도 하지 않던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는데 무려 1조 6천억 원 지출이 요구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로부터 표를 얻자는 것 밖에는 딴 의도가 없습니다. 국가 부채 50% 미만으로 막으려고 애쓰고 있고 또 실제 부부 가정은 지출이 22.3%나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 국가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이걸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표만을 노린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화폐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론하면서 예산 7,050억 원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이 지역화폐 발행한 것을 아마 본인의 이 상품으로 가지고 가고 이것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어느 특정 지역이 지역화폐를 하면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될 수 있지만 전국이 모두 지역화폐를 하는 순간에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발행 비용이 늘어나고 소비자 후생 감소와 같은 비효율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주장했다고 해서 끝까지 이것을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격상 그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사업이고 또 지방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32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국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세의 40%를 지방으로 돌리면 무려 22조 원이나 더 추가로 여유가 생기는데 이것을 국가 재정으로 모두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7천억 원을 정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와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을 효율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고 또 치안의 총책임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실에서 경찰 인사나 장악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법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체계에 맞게 법상 권한이 주어진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인사를 제청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사 제청에 필요한 인사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경찰국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산을 전액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국가기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산 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지면 그때 폐지해야 하는데 활동하고 있는 국가기관을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업무 추진비를 모두 없애겠다는 이런 목리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지난 5년, 민주당의 지난 5년 여러 가지 정책을 모두 평가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우리의 허가를 받고 하라. 이거 옳지 않습니다. 5년간 실패한 것을 국민들이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권이 시작된 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자신들이 지난해 짜놓은 것입니다. 이제 새 정부가 국민 여망에 맞게 내년 예산 짜서 경제 살리고 바로잡고자 하는데 이것을 첫 해부터 시비 걸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집권 때 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 와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효율성이 없는 부부가정 감액 폐지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지역 상품권 발행 이런 것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 정부 같았으면 예전 여당 같았으면 좋은 것이 좋다고 아마 포기하고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적당히 넣어서 아마 타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도 법인세를 낮추고 왔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대만이나 이웃 나라들과 투자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법인세 고세율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은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은 부디 빨리 고집을 그만두고 이런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민주당의 이 태도 변화를 호소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